네, 반갑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급락세는 조금 회복이 되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변동성은 여전히 살아남아 가지고요. 일단은 오늘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고요. 기관 쪽 움직임하고 외국인 움직임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기관 쪽은 대량 매수를 진입을 하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저점권에 대한 어떤 반등, 기대감을 키워주는 상황인 반면에 외국인들은 또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뭐 매도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매도가 일단 좀 진행이 되면서 여전히 네, 조금 경계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대형주들도 올라간 게 있고 내려간 게 있고 막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더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이거는 말씀드렸듯이요. 지수 관련 종목으로 섹터를 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자동차나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막 담아서는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네, 상승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먼저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2400포인트, 장중에 2400이 좀 깨졌죠. 2397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아마 오늘 또 저점을 한번 또 찍었을 가능성이 생기겠죠. 네. 근데 이 낙폭이 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떨어졌던 이 변동폭이 11시부터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아마 기관들 매수가 좀 무섭게 들어올 수 있었던 포인트가 이쪽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외국인 매도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기관 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침에 있었던 지지라인 때는 지켜줬다 볼 수는 있겠고요. 급락 포인트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변동성에서 조금 제거가 됐을 겁니다. 이때는 뭐 대량 매도가 좀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요. 개인들 쪽 매도 물량이 굉장히 컸어요, 이때는 아침에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털어내는 개인들 물량들을 기관이 받든 외국인이 받든 받아서 움직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기관 쪽에서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 쪽 살펴보게 되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양쪽 시장에서 모두 11시까지 주가가 급락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움직임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얘는 조금 더 상승해서 포인트가 더 좋아졌습니다. 코스피보다도 상승이 더 좋았던 이유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 때문이죠. 그래서 기관들 매수가 들어온 것은 다 똑같았지만 코스닥 쪽이 네,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가도 반등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아니죠. 수급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수급. 자, 외국인들이 지금 3천억 순매도로 딱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 무려 8,200억 들어왔어요. 금융투자가 4,700억이고요. 연기금이 3,400억. 이쯤 되면은 무슨 자금 투입된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요즘에 연기금 쪽 매수 오늘 많이 들어온 부분들, 외국인하고 거의 대부분 네, 방향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쪽 부분들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기관 쪽하고 외국인 쪽하고 완전히 상황이 좀 다르다는 얘기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상황이 다르죠.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실망 매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갖다 던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관점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네, 이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반등할 것이다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시장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끌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일이면 다 밝혀지겠죠. 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 오늘 자동차 쪽은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보합이지만 기아 상승 마감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상승 마감, 현대차 EUP는 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만은 신한지주는 그래도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별 의미는 없을 거고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플러스 마감 됐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살짝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는데 하이닉스 하락한 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요거가 오늘 반등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
신스리온 쪽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고려 아연은 물량을 많이 털어내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 형태고 뒤쪽 넘어가도 별다른 건 없죠. 네,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체적으로는 하락한 종목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마찬가지죠. 예, 많이 회복하는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만 2차전지 쪽만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썩 좋지 않은 그런 형태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하락 종목이 더 훨씬 더 많은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등락 현황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등락에서는 하락 종목의 숫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좀 애매했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쪽에서 살펴보시면 251개, 그래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170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한 80개 정도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네, 많이 올라왔다 보여지고요. 660개 하락입니다. 역시 하락이 한 2배, 3배 이상 많죠?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36개 상승이고요. 1301개 하락입니다. 아까 봤을 때는 1400개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합니다. 근데 둘 다 합쳐보면은, 네, 1960개 종목이 오늘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세가 더 우세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 자, 상승 종목도 살펴볼게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가 종목들은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들 위주,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일단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테마주의 움직임은 탄핵 가결적으로 아마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49개 정도 잡혀 있고요. 상승 포인트는 조금 올라온 듯 했지만 1.79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치는 아니다. 자, 하락률 같은 경우는 2호 플로우 하한가 그대로 진행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들하고 네,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지금 9%까지는 45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촘촘하게 박혀 있다는 얘기죠. 7%대 하락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오늘 낙폭을 살펴보게 되시면 4.87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계좌는 마이너스 3% 이상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오늘 맞는 내용인데 좀 살펴보니까 그렇게까지 또 나쁘지는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EUB, 네, 상승이 있었고요. 삼성전자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계좌는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한 1% 정도 된 것 같아요. 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긴 하지만, 네, 낙폭이 시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시점에서 매매를 좀 생각해보고 계신다라면 지수 관련한 종목군들 전차 쪽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기전자, 즉 반도체 쪽과 자동차 쪽을 좀 집중해서 좀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매매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매동향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1,700억 순매수입니다. 하이닉스 1,000억이고요. KB금융이나 뭐 등등으로 이제 지수 방어 쪽 움직임들,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쭉 들어간 모습이었어요. 매도는 이제 레버리지 쪽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 미국 테크주, S&P 500주, 미국이 좀 떨어질 거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펩트론, KT, 하나오션, 이수페타시스, 한전기술 등등등으로 매도가 쭉 진행됐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정책 관련주들을 팔고 그 다음에 지수 관련주들을 샀다는 것은 네, 탄핵 가결적으로 기관은 좀 보고 있다라는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매수가 있었죠. 오늘 투신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순매수,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완전히 이쪽은 이제 그 지수 관련주 패턴으로 완전히 진입을 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모습이었고요. 고버스 매수를 통해서 약간 해치도 좀 걸어줬습니다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기관의 총계적인 흐름은 일단 주가 상승 쪽에 베팅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은 어땠을까요?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뭐 등등등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얘네들은 탄핵 부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그 원전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 위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지금 탄핵 부결 쪽인데 외국인들은 그쪽으로 보면서 불안한 형태의 어떤 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매도가 아까는 2시경에는 매수였거든요. 네.
외국인 쪽 보시면 삼성전자가 2시경에 매수로 들어가 있죠. 2시 반에. 근데 마지막에 좀 떨군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 이제 700억 정도 나와 있고요. 하이닉스 1,800억, 그 다음에 KB금융 여전히 팔고 있죠. 고려, 아연, 현대차 뭐 등등등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나 이제 비중이 많은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탄핵 상황과 기관이 바라보는 탄핵 상황은 서로 다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오늘 테마주의 형태에서도 기관들의 움직임들을 좀 따라간 것 같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내일이면 결론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계속 이 탄핵 결과치에 대한 그런 예상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어디서는 뭐 가결이다, 어디서는 부결이다. 저로서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오늘까지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만약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이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면 주가 상승 쪽으로 좀 진행될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로 본다라면, 지수 상승 쪽으로 본다라면, 가결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대형주 매도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정책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대형주들이 하락하게 되면 지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기관 쪽에서 움직임이 만약에 가결 쪽으로 진행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결이 되게 된다면 기관들의 매수를 통해서, 대형주 매수, 그 다음에 정책주 매도를 통해서 지금 정책주들은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승 쪽을 일단은 바라본다라면은 탄핵 가결 쪽이 조금 더 지수에게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돼봐야지 하는 얘기니까 뭐 우리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변동성은 조금 축소가 된 상황이라서 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일단은 시장이 안정화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보여지고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상황들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막 그냥 어수선해가지고요.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가 버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산타랠리 다시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또 내려놓으시고요. 내일 탄핵 표결에 대한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한 번씩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종목 진단 말고 내일은 이제 12월 월급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월급 종목, 12월 월급 종목을 내일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탄핵 결과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맞는 종목 진단을 일요일 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체크하시고 오늘 편안하게 좀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